안녕하세요, 초이 아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물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성대 수술을 해서 회복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1월에 할 컨텐츠가 있어서 그거마저 찍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초이 아크의 인물열전 제 11화 공추선생 방통을 시작하겠습니다. 방통 자는 사원이고요. 유비행님의 익주평정을 시행할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책사입니다. 우선 방통행님의 어렸을 적에 방덕공이라는 방통형님의 삼촌이 계셨는데요. 이 삼촌이 제갈량을 봉룡, 방통을 봉추, 사마귀에게는 수경선생이라는 칭호를 직접 달아주신 분입니다. 방통행님 삼촌은 아주 유명한 강사인 수경선생 사마이랑 친하였고, 이 수경선생님은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인사과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 바로 삼성급 정도 되겠지?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아무튼 방덕공 삼촌은 무시당하던 방통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고 어렸을 적부터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수경선생 사마이 교수님이 고향에 그나마 가까운 곳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방통에게 만나보러 가라고 말합니다. 사마이 교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2000리가 넘었다고 해요. 10리에 4km니까 100리에 40, 1000리에 400, 2000리면 800km가 넘네요. 지금 자동차 타고 가도 한참인데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진짜 수경 선생님이 유명하긴 했나 봅니다. 그렇게 못 빠지게 겨우 도착해서 만나러 간 방통애님, 때마침 뽕나무 위에서 뽕잎을 따고 있던 사마이 선생님을 보고 딱 갔을 적에 정말 지식의 끝판왕처럼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근엄한 말투로,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말투로 만난가? 네가 방통인가? 이런 걸 기대하고 갔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잎사귀나 따고 있으니까 믿기지 않는 말투로 저기 교수님? 당신이 정말 수경선생인 사마이 교수님 맞으신가요? 맞는데 그게 바로 나요. 하니까 못 빠지게 온 방통이 약간 실망하고 빡쳐가지고, 아니 교수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명성이 뛰어난데 거기서 그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수경선생이 나무 위에서 요즘 것들이 이래서 한데 잘 될 줄만 알지 폭망할지는 모르고 겁없이 달려든단 말이야. 옛날에는 밥만 갈아도 행복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아파트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메이커 있거나 신거나 아파트 살아야 하고 차도 좋아야 하고 그딴 거 처바른다고 쓰레기가 금덩어리가 되냐 깨달음을 줍니다. 이 말을 듣고 방통햇님이 수경선생님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저기 깡촌 감자골에 살다 와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명언을 남깁니다. 제가 큰 종을 쳐보거나 우레 같은 소리가 나는 북을 두드려보지 않았더라면 그 음향이 얼마나 큰지 모를 뻔했습니다. 수경선생님에게 큰 종과 북을 빗대어 말합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볼라뵀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점수 따오겠다고 뽐낸 거죠. 교수님도 말을 들어보니 애가 똘똘하니 괜찮은 것 같아. 자신은 뽕잎을 따고 아래에서 생각의 의자 앉게 하고 낮부터 밤까지 주둥이를 터는 거지. 주둥이를 털다 보니까 아이 마음에 드는 거야. 사실 방덕공 삼촌이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의 친자식도 아니고 방통은 조카란 말이야. 자기 자식도 안 보내는데 조카인 방통을 보내고 같이 주둥이를 털어보니 역시 방덕공 행님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먼. 요새 크게 되겠어 인정해주고 남쪽 지역 선비 중에는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줍니다. 줄여서 남짱. 나중에 사마이 추천으로 유비행님이 방통을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방통행님이 입사하게 되는데 유비행님의 주변 사람들이 최고다라 해서 영입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결과물이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 대충 현령의 자리를 맡깁니다. 현령의 자리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마을 이장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일을 안 해. 하다 안 돼서
면직이 되게 됩니다. 이때 오나라 노스케님이 답답해서 유비행님에게 카톡을 남깁니다. 아니 저기요, 적어도 군수 자리는 줘야 재능을 뽐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쓸 거면 나 그냥 줘. 이렇게 카톡이 오고 제갈량도 맞다고 하니 그래, 그럼 대화라도 해보자 하고 1대1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막상 대화해보니까 명언 폭격기에 주옥 같은 이야기는 사정없이 유비행님 그 큰 귀에다가 때려 박는 거야. 그러니까 유비행님 정신을 못 차리고 지지를 치고 나오는데 문 앞까지 귀에다가 우족 같은 명언을 때려 박아. 그 다음 바로 인정하고, 아 저새 인정하고 제갈량과 거의 동등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이후 군사 중랑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맡기고요. 군 작전을 계획하고 병권, 병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장님에서 바로 작전 참모장까지 올라간 거죠. 방통행님이 유비행님에게 사장님, 지금 형주는 전쟁으로 좀 황폐해졌는데 우리가 살려면 남이나 북으로 가야 하지만 북은 조조사장이 버티고 있고 남으로는 쥐색, 송건이 버티고 있는데 둘 다 단단하잖아요. 근데 서쪽에 입주를 보면 백성도 강하고 병사도 충분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 통치하는 사람이 시원찮으니 그곳을 먹는 대사를 진행시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충원을 해줍니다. 이에 유비행님은 쭈구리 시절 못 버리고 그 전에도 서주도 먹어보고 했지만 자력으로 전쟁을 해서 먹은 적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겁이 나는 거지. 유비행님이 나는 이제껏 조조사장과 반대로 해서 살아남아왔다. 조조가 급조이면 나는 관대했고 조조가 난폭하면 난 인자했고 조조가 속인수를 쓰면 나는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나는 살아남아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집 발싹이었지. 천하의 신의를 잇는 일은 안 할래. 방통의 말, 그런 한 가지 방법만으로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약한 나라를 흡수하고 정치가 개판인 곳을 통치해서 순리대로 만들어주고 살기 좋게 만든 다음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면 누가 욕을 합니까? 지금 밑줄을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 이익은 조조사장이었겠죠? 유비를 끝내 설득하여 이쪽 평정에 나서게 됩니다. 평정에 나서기 전 방통에게 유비는 물었어요. 예전에 오나라에 갔을 적에 주유가 나를 오나라에 붙잡아 두려는 게 사실이요? 응, 몰랐어? 쇼가 쇼될 뻔했네.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갈량 말 쌩까고 갔었는데 진짜 쇼될 뻔했네. 이후 입주로 유비와 방통이 들어가 항중을 치겠다는 명분으로 유장의 병력을 지원받아 병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작은 역병들 장송과 법정, 멘달은 유장과 회담 장소에서 습격해서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알려주었고 유비는 이에 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서두르면 안 돼. 나 아직 착한 척 못했단 말이야. 기다려. 연희와는 좀 다르죠. 연희에서는 회담에서 칼춤을 추고 예병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주 평정을 하게 되지만 정사에서는 이미 평정을 할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유비는 한중을 정벌하려고 나섭니다. 이때 방통이 다시 한번 진언을 해줍니다. 지금 한중을 치지 말고 특공대들을 보내서 유장을 쳐서 단번에 평정을 해야 됩니다. 유장 저색 대비도 안 해놓고 놀기만 하니까 쉽게 평정 가능합니다. 그것도 싫으면 유장 아래에 양해와 고패라는 장수가 있는데 골목을 지키고 있는 능력 있는 장수입니다. 근데 이 장수들이 유비 사장님을 형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장수들이니 형주에 큰일이 생겨 돌아간다고 하면 아마 버선발로 나와서 도와라 하고 마중을 나올 건데 그때 뒤통수로 후려쳐서 병력도 먹고 반대 세력도 없애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갸꿀. 혹시 그것도 싫으면 뒤로 좀 빠져서 형주와 연결한 후에 장기전으로 펼치시던가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위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유비행님은 그래, 그럼 두 번째 고패랑 양해의 뒤통수를 후려치자. 결정 땅땅땅. 방통행님 말대로
양해와 고패, 뒤통수를 후려치고 목을 벤 다음 송도로 향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유비 사장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연애를 펼치고 술잔치를 펼칩니다. 유비 사장이 방통에게 기분 개좋다 맞지? 이에 방통이 다른 사람의 나라를 토벌하며 즐겁다고 여기는 것은 어진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유비는 좀 빡쳤어. 언제는 내가 싫다고 할 때는 뭐 위태로운 나라는 먹어서 대기업으로 만들면 좋다고 꼬실 땐 언제고 뭐 다른 사람 나라를 토벌하면서 좋아하면 나쁜 새끼라고? 이에 유비 형님이 그럼 저리 꺼져버려 하니 방통은 우물쭈물 머뭇거리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좀 마시다 보니 또 유비 형님이 마음이 약해. 생각해보니 미안한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방통 아니면 오지도 못했어. 그래서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방통은 다시 와서 보란듯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천연스럽게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방금은 누가 잘못한 거야? 물어봐. 근데 보통 사원이면 제가 잘못했죠 이러잖아요. 근데 방통이님은 달랐습니다. 저와 사장님이 쌍방과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통도 항성깔 있나봐. 그리고 방통이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유비행님에게 쏠린 비난도 분담해서 갖게 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되고요. 이후 낙성을 치게 되는데 연희에서는 제갈량의 능력으로 장임을 잡아 처형시키지만 사실 제갈량은 그때 이곳에 없었고 방통과 법정의 책략과 황충, 위영, 유봉이 용맹하게 싸운 덕에 장임을 잡아 처형까지 시킵니다. 이후 제갈량과 조운, 장비 등 각 지방을 평정하기 위해서 촉으로 들어오고요. 이후 낙성을 포위하고 1년 넘게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누가 쏜지 어디서 날라온지 모를 화살에 어이없게 방통이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 36살이라고 해요. 연희에서는 낙봉파에서 매복된 장임에게 화살 세력을 받으며 요단강을 가게 되지만 그런 일도 없었거니와 방통희님이 사망하기 전에 장임은 이미 죽통합니다. 이것은 방통희님이 36살에 사망하게 되니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부터 낙봉파라는 곳에 내려오는 전설 설화를 방통에게 이입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제갈량 띄우기도 되니까요. 신산진법이라는 신출귀몰한 장면이 생성이 되게 되죠. 이후 형제에서 온 두원군과 합세, 입주평정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청나라에 제일 중요한 이주평정과 현중공방전이 있는데 방통은 이주평정을 계획하고 실행시키며 유비의 나라 생성과 짧은 정성기의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유비애님은 방통이 사망하고 방통의 아버지에게 관직을 주고 대우를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제위에 오르자마자 방통에게 정후라는 시호를 주게 되고요. 유비가 방통을 얼마나 아꼈냐면 방통 사망 이후 장존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유비 행님이 방통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자 장존이 비록 아깝긴 한데 사실 좀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유비행님은 방통말 듣고 뒤통수 후려치고 공범이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화가 치밀어서 주둥이 한 분은 올리지 말어. 방통이 자기 희생해서 지금을 만든 사람이야. 다시 그딴 말 했던 봐라 하고 장존의 관직을 파면시킵니다. 이후 얼마 안가 장존은 유비행님의 일자리 해수와 방통행님의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방통햇님은 위나라의 순욱햇님과 비견되며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교훈, 자나깨나 화살조심! 그럼 다음에 봐요. I'll be back.